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인공지능학과 석박통합과정생으로 있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Loss Functions for Collaborative Filtering이고요. 해당 연구는 저희 연구실 석사과정 윤민철 그리고 박사 졸업생 이재용 박사과정으로 이제 졸업하신 이재용 박사님과 그리고 성균관대 박호원 교수님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종욱 교수님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로스 펑션, 그 한국말로 이제 손실 함수인데요. 사실 로스 펑션이 머신러닝에서 필수적으로 또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이 빗금침 부분,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의 한 종류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 사용하는 로스 펑션에 관한 연구다라는 걸 염두하신 상태로 뒤에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연구와 관련된 배경 지식과 이 연구의 동기부터 결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큰 개념인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이 동영상 추천 플랫폼부터 그 음악 추천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까지 많이들 이제 사용하실 텐데요.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뭔가 검색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추천 시스템이 먼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 않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사용자는 가만히 있어 추천을 해주는 게 이제 추천 시스템이 되겠고요. 아래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특정 사용자가 1, 2번 영화를 좋아하고 3번 영화를 싫어한다라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은 특정 캔디데이트 아이템 중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법한 영화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추천 시스템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협업 필터링 CF가 이제 저희의 주된 그 연구 분야인데요. 이 CF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그 상품의 이름 혹은 사진 아니면 상품의 설명과 같은 이런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사용자 B에게 엘레멘탈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준다라고 하면 이 뒤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비슷한 사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A가 사용자 B와 비슷하게 오펜하이머나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봤다라는 이러한 로그가 있다면 있는 상황에서 A를 찾고 근데 A가 더불어서 엘레멘탈 영화를 봤네 해서 이제 사용자 B에게까지 추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CF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터랙션 인코더입니다. 인터랙션 인코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CF는 사용자와 항목에 관한 정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와 항목을 특정 벡터 스페이스에 유저 혹은 아이템 인베딩 벡터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스 펑션은 이렇게 표현한 유저 아이템 인베딩의 관계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가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는 추천 데이터 특성상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은 아이템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으니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분을 샘플링 하자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인터랙션 인코더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랙션 인코더가 이 인베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정의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와 또 이에 못지않게 이 인베딩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하는 로스 펑션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이 인터랙션 인코더를 복잡한 그런 비선형 모델로 굳이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냥 선형 모델이 비선형 모델의 성능을 뛰어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연구가 있었고 또 다른 연구로는 이 인터랙션 인코더를 고정한 상태로 로스 펑션만 간단히 수정을 해줘도 성능이 크게 오르더라라는 이런 연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는 로스 펑션에 더 집중을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로스 펑션에 관한 연구가 없었냐 하면 아닙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일어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라 하면 이 로스 펑션들이 각자의 우수성을 이제 보여줄 뿐 이들 간의 관계성, 특히 수식적인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서 이 로스 펑션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이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렸던 이 관계도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SSM이라는
그 로스 펑션인데요. 이 SSM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 이게 이제 관계도에서 중심에 있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격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여러 다른 로스 펑션의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SSM이 제일 펀더멘탈한 로스 펑션이다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고, 그럼 이 SSM이 뭐냐 조금 설명드리면 많이들 아시는 이 인포 NC 로스와 동일합니다. 네, 인포 NC 로스와 동일하고, 그래서 인포 NC 로스를 보시면 파저티브 아이템 하나와 그리고 여러 개의 다수의 네거티브 아이템을 한 번에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좀 하이 레벨에서 제가 오브젝트를 적어봤는데 특정 유저와 관련이 있는 파저티브 아이템과는 가깝게, 그리고 관련도가 떨어지는 네거티브 아이템과는 멀어지게 하는 이런, 특히 로스 폼을 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그 소프트맥스, 이게 소프트맥스 형태라서 소프트맥스 로스라고 하는 건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시뮬러리티 유저와 아이템의 그 파저티브 아이템 간의 시뮬러티를 계산할 때는 보통 코사인 시뮬러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SSM으로부터 저희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계도를 기반으로 보시면 이 SSM에서 마진이라는 개념을 더해주면 BC 로스로 변환이 되는데요. 이 BC 로스 같은 경우는 유저 혹은 아이템별로 좀 어댑티블리하게 학습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걸 그림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SSM이 학습이 될 때고 오른쪽에 BC 로스입니다. 그래서 SSM에서 이 보시면 이 I가 파저티브 아이템, 그 유저와 관련 있는 거고 관련이 없는 네거티브 아이템 J와 K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 빨간색 호로 제가 색칠한 부분이 결국 이 사용자 벡터가 학습이 될 이 공간, 리전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 SSM에는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는데, 반면에 여기 마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사용자 벡터가 학습이 되는 공간 자체에 이제 제약에 걸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거죠. 파저티브 아이템과 가깝게 더 매핑이 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좀 성능 기인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방금 말씀드린 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코사인 시뮬러리티니까 이거를 코사인 세타로 바꾸고, 이 세타 햇 UI는 그 사용자와 항목의 그 파저티브 아이템 간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다 특정 마진을 더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찾은 그 관계도로부터 도출한 추가적인 개선점은 SSM이 이 다이렉트 AU라는 로스 펑션을 변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이렉트 AU라는 것은 네거티브 샘플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이렉트 AU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SSM은 인포 NC가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 인포 NC가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의 두 개의 로스 형태로 분해가 된다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게 ICML 2020년도에 진행했던 그 연구인데, 여기에서의 얼라이먼트의 의미는 추천 도면을 끌고 오면 사용자와 그 항목 벡터, 관련 있는 항목 벡터 간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얼라이먼트를 의미를 하고, 유니포미티 같은 경우는 사용자 벡터를 최대한 갖고 있는 그 벡터 스페이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균일하게 분布시키겠다, 그거를 항목 벡터에서 동일하게 하겠다의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또 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SSM이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 로스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서 얼라이먼트 로스는 사실 이 분자에 있는 게 그대로 이제 이동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유니포미티 로스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의 유니포미티, 유저 유니포미티, 그리고 아이템 유니포미티 두 개로 분류가 돼 있고,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관리하는 감마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두 개의 추가적인 개선점을 착안해서 이 두 개의 장점을 합친 마우라는 로스 펑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 또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Margin Aware Alignment와 Weighted Uniformity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한 두 방법 다 사실 조금 더 간단한 인투이션을 시작을 하는데요. 유저와 아이템 마진은 각각 다른 정보를 이제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BC에서 사용하는 마진 같은 경우는 MUI로 하나의 텀을 둔 반면에, 저희는 쪼개서 이 유저 마진에는 유저 스페시픽한 정보가, 아이템 마진에는 아이템 스페시픽한 정보가 들어가도록 학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쪼갠 형태고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고, 두 번째로 WU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슷한 인투이션으로 유저와 아이템 간에 또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 유저 유니포미티와 아이템 유니포미티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줘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유저 아이템을 동일하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저를 좀 덜 퍼뜨리고 아이템은 그것보다는 좀 더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 도메인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로 감마 1과 감마 2를 둬서 이 둘 간의 조절을 좀 더 데이터셋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실험으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3가지고 이 데이터셋들은 모두 실제 로그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소셜 네트워킹 아니면 그런 식당 평점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비교한 로스 펑션으로 총 10개를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로스 펑션만을 바꾼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이 협업 필터링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소타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들 총 8개와도 이제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과 비교한 총 큰 메인 테이블인데요. 제일 왼쪽 열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일 왼쪽 열의 회색 열을 보시면 이제 백본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당 각각 10개 총 저희 제공하고 11개인데 11개의 로스 펑션을 어떤 백본 모델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MF와 라이트시엔 2개로 분류를 했고 데이터셋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매트릭에 해당하는 하나의 행을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 글씨는 그 로스 펑션들 중에서 1등 성능이고 파란색 글씨는 2등 성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의 마우 제한 방법이 1등 아니면 혹은 2등의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 CF 성능이 좋다 하는 CF 모델들과도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비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앞에서 보여준 2가지 백본 모델을 갈아 껴서 실험을 했고요.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백본 모델을 끼더라도 저희의 로스 펑션이 다 이제 사실 이 8개에 비해서는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등의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제 실험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마우에다가 저희가 그 MA와 WU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MA를 제거한 경우 그리고 WU를 제거한 경우 2가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다 뺐다고 하는 그냥 그 다이렉트 AU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 2개가 뭐 엄청 큰 시너지가 있진 않지만 뭐 2개를 합하면 좀 더 성능이 있고 각각으로서도 어느 정도 꽤나 성능이 이제 좋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식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이제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이 수식적인 부분이었고 왜냐하면 수식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마우를 이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마우가 결과적으로 최신 이런 모델 그리고 다양한 베이스라인 로스 펑션들 중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 첨언을 하자면 이 실험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건 논문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적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수식적인 관계가 실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게 논문에 이제 있으니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의 가치 말씀드리면 이게 로스 펑션을 저희가 결국 설계를 한 연구다 보니까 이 로스 펑션의 특성상 다양한 어떠한 추천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서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어떠한 로스 펑션을 설계함에 있어서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어떠한 모델에 맞는 로스 펑션을 그러니까 모델과 시너지가 나는 로스 펑션을 설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모델 스페시픽한 로스 펑션을 설계하는 연구로 또 일어나지 않을까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GitHub QR코드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실시간 댓글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선정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weighted uniformity 관련하여 데이터셋이 어떤 특성을 지닐 때 사용자나 아이템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게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면 좋은 질문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논문에도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셋의 진위 계수를 유저 사이드에서 그리고 아이템 사이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진위 계수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불평등 지수잖아요. 그래서 진위 계수가
높다라고 하면 더 데이터 유저 사이드에서 더 스큐돼 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아이템도 그렇게 동일한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진위 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덜 퍼져 있을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저의 퍼짐 정도가 아이템의 퍼짐 정도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 이 유저 쪽의 유니포미티를 더 강조하게끔 학습을 시켜주는 게 실제로 성능에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저와 아이템의 분포를 고려해서 해주는 게 좋은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로스 펑션과 마우 로스 펑션을 사용했을 때 동일 스코어 대비 달성 시간 동안 다른 로스 펑션들 대비해서 빠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마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제일 비슷한 베이스라인이 다이렉트 AU가 있는데요. 그 얼라인먼트와 유니포미티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방법론인데, 그 방법과는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간 복잡도를 사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예 기존의 로스 펑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좀 코드상으로 최적화 부분으로 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코어 대비 달성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제안하신 마진 관련해서 혹시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도 혹시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간 복잡도, 사실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 사실 BC로스가 MUI라고 해서 사실은 유저와 아이템의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U 곱하기 I의 큰 그 파라미터 수를 사용을 한다면 저희는 MU와 MI가 사실 유저 수 플러스 아이템 수거든요. 그래서 U 플러스 I가 돼서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을 보는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앞으로의 성과가 정말 기대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